자,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주식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를 분석해 볼 텐데 혹여나 시간이 길어지면 일단 에코프로만 다루고요. 에코프로 BM 금양은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2차 전지주 아무 거에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만 보셔도 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가 흘러가는 양상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에코프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를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화두, 바로 수급입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펀더멘탈 분석법은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리서치 센터에서 활용하는 밸류에이션 모델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금 PER이나 PBR, PSR, 미래의 일감, 수주, 잔고 모든 수치를 적용해봐도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저도 물론 제도권 애널리스트들 분석은 좀 안 좋게 보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2차 전지주 분석에 대해서만큼은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다음에 생각해볼 분석법은 차트 가지고 하는 기술적 분석인데 이것도 잘 안 맞습니다. 단타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분석법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2차 전지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타 이상의 보유기간 또 수익 목표가 크기 때문에 이 분석법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현재 2차 전지주 대부분의 주가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건 바로 공매도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감안한 최고의 분석 방법은 뭐냐? 바로 수급 분석입니다. 자, 에코프로 주가 연초 대비 10배 넘게 올라왔고요. 참고로 이 영상이 7월 20일 목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19일자 종가는 111만 7천원을 찍었습니다. 저는 주가 분석을 할 때 큰손들의 수급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수급 분석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 직전 영상 SK그룹 주가 분석, 신세계그룹 주가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큰손들의 수급을 기관, 외국인, 연기금으로 나눠봤고요. 파란 선은 에코프로 주가, 빨간 선은 기관의 수급입니다. 빨간 선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기관이 에코프로 주식을 샀다는 뜻,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렸다는 건 주식을 팔았다는 뜻. 간단하게 6월 이후의 수급만 체크를 해볼게요. 6월 중반까지 국내 기관은 에코프로 주식을 사들였어요. 그 이후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서서히 주워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에 들어서는 내내 매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요, 6월 이후에 잠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매도했다가 거의 평행선을 그렸고요. 7월 들어서는 매수 후 보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수급 패턴을 나란히 비교해봤는데 7월 이후에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선이 하나 있죠. 바로 보라색 선이고 외국인 수급이라는 것이죠. 외국인 수급 그래프는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큰손들 수급과 이와 대척점에 있는 개미들 수급을 나란히 비교해 본 거예요. 6월 이후만 놓고 보자면 연두색 선, 큰손들의 수급 패턴과 파란 선, 에코프로 주가 흐름이 거의 일치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두색 선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큰손들이 에코프로 주식을 주워 담고 있다는 뜻이고요. 빨간 선, 개미들의 수급은 점점 내려오고 있죠. 주식을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쯤에서 두 번째 화두가 등장합니다. 공매도의 실체. 방금 전에 보여드린다고 했던 외국인 수급, 바로 빨간 선이고요. 그 위에 그려놓은 파란 선이 바로 공매도 수급입니다. 이 두 개 선의 궤적,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현재 에코프로 주가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급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수급 분석에 있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외국인 수급은 공매도고 공매도는 곧 외국인 수급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에코프로 주가를 결정하는 건 딱 하나, 외국인과 개인의 대결 구도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수급 히스토리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달부터 살펴볼게요. 파란 선이 하락했다는 건 공매도가 개시됐다는 뜻, 빨간 선이 급전직하했다는 건 공매도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뜻, 파란 선의 하락폭보다 빨간 선의 하락폭이 더 컸다는 건 그래도 3월까지는 순수 차익 목적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연기금은요, 계속 줄 매도를 쳤습니다. 빨간 선이 지속적으로 미끄러지고 있죠. 그리고 국내 기관도 매도 플레이를 펼치고 있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매수를 했었다면 빨간 선이요, 이렇게 바닥을 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튀어 올랐을 겁니다. 유일하게 매수를 했던 건 누구냐? 바로 개미들입니다. 빨간 선이 쭉 이렇게 올라가서 천정권에서 좀 채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에코프로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3월 내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나라 주식 대부분은요, 큰손들, 특히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때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갔던 건 물불 가리지 않고 매수에 참여했던 개미들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7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개미들의 공매도 세력 조직이
예고편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자, 3월달은 누가 보더라도 개미들의 승리입니다. 4월달에는요, 공매도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매도가 아닌 순수 차익 목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얘기인즉슨 이때부터 잡히는 외국인 매매의 99%는 공매도 관련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였죠. 4월 초반 약 10일부터 공매도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개미들은 꿋꿋이 매수세를 유지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선 무척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가가 기대만큼 빠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4월 말에 가서는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버립니다. 단 외국인들은 백기를 들지 않고 꿋꿋이 공매도를 늘려갔어요. 결론을 내보자면 4월 승부는 개미와 공매도 세력 간의 무승부였다. 이제 5월이 됐습니다. 공매도 세력은요, 4월달 끝이 안 좋았던 하늘 풀기라도 하듯이 더 활개를 칩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들의 의도대로 하락하고 말았죠. 누가 보더라도 개미들의 명백한 패배죠. 그러나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4월달에 외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5월달 개미들 역시 백기를 들지 않고 계속 주식을 주워 담았어요. 어쨌든 5월달 승부는 공매도의 승리. 6월달이 됐어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중순까지 숏스퀴즈가 일어난 거예요. 즉 4월달, 5월달에 들어온 공매도 세력의 적지 않은 숫자가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국내 기관의 수급입니다. 6월이 되자마자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공매도 숏스퀴즈와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는 이렇게 올랐고 개미들은 5월달에 사모았던 물량을 이렇게 쏠쏠하게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6월 중반부터 공매도가 이렇게 스멀스멀 늘어났고요. 다행히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80만원에서 70만원 됐으니까 한 12%밖에 안 빠졌습니다. 왜냐? 개미들이 이렇게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고 국내 기관 역시 완만하게 매수를 해줘서 주가 방어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6월달 승리는 개미들이 가져갔죠. 이제 다 왔어요. 현재 7월달 상황입니다. 어제 7월 19일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개미들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7월 3일 첫 번째 거래일부터 숏스퀴즈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선이 급격하게 치솟았고요. 주가는 순식간에 90만원대로 올라서죠. 6월 중순부터 매수로 버틴 개미들은 이때 주식을 매도해서 쏠쏠한 차익을 챙기죠. 국내 기관도 6월달에 담아뒀던 물량을 7월부터는 공매도 세력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7월 현재까지는 누가 봐도 개미들의 압승입니다. 마지막 화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매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에코프로 주가는요, 공매도 수급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요, 현재 여기 머물러 있는 숏스퀴즈 물량이 앞으로 더 나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여기 파란선의 끝 지점은요, 17일자 데이터가 가장 최신입니다. 왜냐면 공매도 통계가 잡히는 게 D+2일이기 때문이에요. 시차가 존재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20일 오후가 될 때쯤이면 18일자 이 공매도 통계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18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에코프로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아서 100만원대를 뚫었죠. 따라서 18일자 데이터를 감안한 파란선의 꼬다리는 이렇게 크게 올라왔을 겁니다.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공매도의 수급 이퀄 외국인의 수급이기 때문에 빨간 선을 파란 선이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18일에는 이렇게 치솟았다가 어제는 소폭 하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파란 선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더라도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활개를 치기 시작한 요 레벨에 닿기까지는 공매도 청산, 숏스퀴즈 여력이 충분하고 그에 따라 에코프로 주가 역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큰 손이 출현하는 거 아니냐? 일단 국내 기관, 연기금이 주가 하락을 이끌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딱 하나,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의 숏스퀴즈 물량이 재출현할 수 있어요. 즉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의 숏스퀴즈 물량이 많이 나와서 에코프로 주가 역시 많이 올랐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숏스퀴즈 물량은 앞으로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따라서 주가 역시 추가로 올라갈 거야 라는 낙관론에 휩싸이기 쉽지만 정반대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숏스퀴즈가 이렇게 더 나와주지 않고 새로운 외국인 숏스퀴즈 세력이 출현을 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숏스퀴즈가 앞으로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100만원을 뚫고 올라갔던 7월 18일 에코프로 30분 봉이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장 초반 10시 이전에 이렇게 엄청난 매수세가 나왔어요. 이 그래프에는 거래량이 표시가 안 되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수반이 됐습니다. 숏스퀴즈가 이제 마감이 되니까 주가는 꾸준히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숏스퀴즈 나머지 물량 그리고 다른 이제 매수 주체들의 매수세에 힘이 이어서 주가는 다시 회복을 했어요. 반면에 어제 19일에는 눈에 띄는 장대 양봉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죠. 숏스퀴즈가 나타난다면 이렇게 필시 18일 모습이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숏스퀴즈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공매도 세력이 등장을 해서 주가가 하락 위험에 빠지면요, 이에 대비하는 방법은요,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숏스퀴즈
장대 양봉을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숏스퀴즈가 시작된 장대 양봉의 저점과 숏스퀴즈가 마감이 된 최고점을 설정을 해 두시고요. 이 간격의 정중앙을 손절 범위 혹은 익절 범위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땐 108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떴잖아요.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익절과 손절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대략 100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에코프로 주가가 요 며칠간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만원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일단 버텨보는 겁니다. 아니면 108만원을 기준으로 삼으시던지요. 자,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주가 분석을 하려면 외국인 수급 분석을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하고, 외국인들의 수급 분석 이퀄 공매도 수급 분석이다. 공매도 데이터는 이틀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분석을 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큰손들의 수급 패턴은요, 제가 산식을 이용해서 따로 그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이런 궤적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올해 3월 이후 승패를 따져봤더니 개미들이 공매도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5월달에만 유일하게 패배를 했어요. 지금 에코프로 낙관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죠. 숏스퀴즈 물량 더 나올 게 남았다. 따라서 주가 상승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신규 공매도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 흐름을 보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으로 숏스퀴즈가 막 옮겨 다니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현상이 출현을 하면요, 신규 공매도 세력이 등장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변수는 또 있어요. 지금까지 똘똘 뭉쳐서 공매도 세력에 저항을 했던 개미들이요,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지금 100만원, 110만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털고 나가는 개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의 결론은 뭐냐? 이 두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에코프로 주가는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희망을 가지되 익절 범위, 손절 범위를 칼같이 설정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마술사의 시장 읽기 후원자 연구에서 에코프로 수급 관련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